그런데 막상 이렇게 퇴사를 하니까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40살에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래 24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제가 이렇게 거의 10년 이상 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축도 들고 제가 결혼 자금도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남편과 첫 집을 마련했을 때도 남편과 제가 이렇게 맞벌이를 했으니까 이제 대출금을 갚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 좋은 점도 있었지만 항상 누군가 이제 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산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제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이제 못 하더라고요. 항상 누군가 결정을 해주니까 저는 그걸 따르려고 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 공감이 가서.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수록 제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직장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새벽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거의 매일 그렇게 투자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전국으로 임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 자산을 이렇게 늘려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와 이렇게 계속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다면 나중에 퇴사를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약간 지금 후회되는 건 뭐냐면 저는 제가 좀 더 자산을 빨리 늘리기 위해서 시세 차익형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들이 다 이 자산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저에게 들어오는 이제 돈이 없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도 제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시세 차익형도 되면서 수익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던 게 저의 퇴사를 할 수 있는 정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월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시세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월 들어오는 수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는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 큰 고민이 됐었거든요.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저희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같은 것만 해도 다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그렇다면 내가 어차피 이렇게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은 무료로 이제 1대1로 멘토링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남을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한번 제공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씩 해드렸는데 제 생각보다 만족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당연히 이분들도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멘토링 해드렸을 때 되게 감사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아는 것을 제공했을 때 남들이 좋아하시니까 저 스스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가 강의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용기를 얻고 제가 퇴사를 하고는 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실시간 줌으로 해서 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게 항상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또 뭐냐면 항상 그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정규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제 정규 강의에서는 제가 녹화본 영상을 미리 찍어 놓고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강생분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자유롭게 공부를 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한 것은 제가 이제 채팅방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저는 또 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고 수강생분들 이렇게 반복해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저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광고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라서 큰 수익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꼬박꼬박 이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익은 네이버 블로그의 애드센스인데 그것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이 송사무장님의 엑시트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가 경매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송사무장님의 책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경매 이야기보다는 이분이 어떻게 투자를 했고 투자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가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되게 감명받았던 부분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다면 수강생분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항상 상회하게 되면 이분들의 만족도가 커지고 제 강의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으로 내가 이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면 이분들이 정말 좋아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 강의도 더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비단 강의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비록 무료이지만 제가 그 무료 이상의 가치를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된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40살에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퇴사를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리 내가 퇴사를 하기 전에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방법을 할지는 미리 구상을 해 두셔야지 정말 퇴사를 하고서도 이제 후회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에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퇴사를 하니까 직장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1인 지식기업가로 살다 보니까 저에게 있는 그 모든 시간에 제가 생산 활동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과 제 생활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 일을 하는 것과 생활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활 안에서 틈틈이 진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것을 잠깐씩 넣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꾸준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퇴사를 하시려는 분들도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퇴사를 할 수 있었던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누군가 저에게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살래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의 삶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 삶은 누가 나에게 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살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